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면의 빈번한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뭔가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 뭔가 실감나는 묘사를 통해서 구체화, 제도적 체험을 병렬적으로 제시.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해서 뭔가 다면화하고 있다. 난파꾼에 대한 가장 적절한 것. 뭔가 과거에 집착한 정죄. 종조할 곳에 도달했다. 향상이 허황되니 알아챘다. 속세를 떠난 구도자가 되려고 한다. 현실 변화에 밀접하게 적응한다. 4.19 직후에 발표된 최인훈의 광장은 당대에 금기시되던 이념 대립의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친 점에서 전후 분단 소설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북한 간 이념의 이분법적 구조로 인해 한 반도의 분단만이 아니라 각 체제 내의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조차 이념의 이름으로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광장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념적 대립을 극복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면 이념적 선택을 강요하는 억압적 상황에 처한 이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개인의 이익보다 이념을 택하는 당대 지식인의 실천적 의지가 드러나 있다. 현실의 문제를 감추거나 왜곡하기에 급급한 체제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사회적 모순을 직시하는 이들을 격리하려는 권력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식이 드러나 있다. 이념적 대립 구도에 갇힌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일상적 삶을 최인훈의 광장.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낮다고 말이죠.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들어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지기 말할 것이다.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리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의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킥킥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순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니 함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 아닌가? 벌써 아늑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로 나누는 것. 그래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 없는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 따라 나선다.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에 닿길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행이었다.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다닌다도 어깨 한 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도 모를 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병원 문직이라든지 소방서 감시원이라든지 극장의 매표원, 그런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쓰는 일이 적고 그 대신 똑같은 움직임을 하루 종일 되풀이만 하면 되는 일을 할 테다. 수의실 속에서 나는 몸의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나는 문간을 깨끗이 치우고 아침 저녁으로 꽃밭에 물을 준다. 음... 사회적 모습은 직시한이들을 격려하는 격려와 비판하고자 하는 내가 돌아온 겁니다. 2년 속 대립 고도에 갇힌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일상적 삶을 자유롭게 누리시 개인의 이익보다 남을 택하는 등대 시기가 있다.